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그 많던 분노와 추모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당 추천 목세 위원들과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방송의 철저한 외면 속에 세월호 청문회가 어제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선장 탓이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가 되풀이된 사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최소한의 납득이라도 하고자 했던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 부여도 가능할 듯합니다. 지난 사흘간의 세월호 청문회 결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주민 역시 4.16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이 두 분이 지금 이동 중인데 지하철을 타고 역에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아마 이전 일정이 매우 촉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분쯤 기다리다가 더 늦출 수는 없어서 그분들이 오시는 대로 일단 시작은 하고 그분들이 도착하시면 정식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인 서화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 세월호 이쪽 담당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4.16 연대에 있는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네. 위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박래군 상임위원에게 출연을 요청했더니 지난번에는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정확히 갈래를 나누자면 이태호 처장이 담당이니까 이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나머지 두 분이 오시면 함께 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죠. 바로 어제였죠. 청문회 셋째 날 고 정동 단원고등학교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의 이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는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고 살려고 까치발을 든 아이 그리고 손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도 있었다. 장례는 흐느낌으로 변했었죠. 정성욱 씨는 자신의 아들의 시신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랬었는데요. 청문회는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사흘간의 청문회 두 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일단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주장해 오기도 했었지만 정부 차원의 그 사실 진상규명,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시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 대신에 작년에 오히려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드러났던 그 사실보다는 오히려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더 축소되어 버린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소부터 서울 YWCA 강당이고요. 방영 보도된 것도 극히 이제 그 대한 언론 중심으로 네.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월호는 이 왜 조난 당했느냐 이 발생 원인이 있는 거고 그 후에 구조를 왜 안 했느냐인데 저희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나 많이 상세히 밝혔습니다만은 왜 구조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의혹이 어디까지 가까이 갔냐 하면 7시간 의혹을 해서 청와대의 그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
시간이 낮 시간 7시간에 지휘 통제 상태의 불능이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그 국조특위 그 세월호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그게 아니다. 뭐 21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나왔죠. 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그게 사실 여부인지를 명확히 제대로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세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왜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는 부분조차도 오히려 작년에 그 나왔던 내용보다도 더 범위가 그냥 축소돼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처장은 네. 예. 이번에 특조위가 한 청문회는 전체 청문회는 아니고 1차 청문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특조위 1차 청문회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구조, 그 시간, 특히 이제 골든타임 동안 업무 지시나 구조 활동이 적정했느냐 하는 것을 가족이 신청해서 앞으로 신청 사건으로 다루고 청문회도 열게 됩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구조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적절했는지 등등을 따져서 아마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국정조사 때보다 조사 범위가 좀 좁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일부러 같아요. 국한을 시켰다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신청한 2차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청문회에 의제로 오르지 않아서 내년에 예정되고 있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면서 설명해야 시청자들께서 조금 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제를 제한했기 때문에 예. 작년에 했던 국조보다는 당연히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미 뭐 610일 지나서 하는 청문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떠올리고 온다는 건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가족들이 100명 이상 3일 내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도 어쨌든 그때 왜 아이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어이없이 희생돼야 됐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나온 증인들마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어졌고 특히 왜 그 아이들이 선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상황실에서 네.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아직 퇴선명을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변 구조 세력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정보 공유, 예. 가장 기초적인 정보 공유가 안 예, 됐던 거죠. 예. 근데 모든 각급 구조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퇴선 지시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예.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어 했던 것 네. 같아요. 예. 저기 언론인 서화숙 씨,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배 되십니다만 글 또는 말을 부림에 있어서 글을 다루고 부림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치밀한 분이시니까 제가 아까 첫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구조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2번을 연거푸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 구조를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구조를 안 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유랄까요? 그러니까 1, 2, 3정이 접근을 한 게 9시 38분 정도로 이제 작년 첫 국조특위에서 도착이죠, 그게. 얘기를 나왔는데 퇴선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예.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근데 심지어 자기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4월 28일인가요?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안 한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죠. 저는 네. 그것은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구조를 그리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그 상황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다 나왔고 이번에 새로 밝혀질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가령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소방방재청 헬기가 도착했다. 그다음에 11시 58분에 미군 그 헬기, 대형 헬기죠. 구조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헬기 안에 그런 헬기가 도착했다. 그다음에 12시 4분인가요? 그 해군 그 재난 구조대원 잠수까지 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는데 저녁 7시부터야 이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저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그 당일날 일인데 네. 그게 여전히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구조를 그냥 못하기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구조를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아주 천양지 차이고 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분기되는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고 당일에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1, 2, 3정이 계속 현장으로 접근하지를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뭐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조류 때문이었다 그냥 이렇게 하고는 넘어갑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묻고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네.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구조를 하는 것일까?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네. 저는 뭐 안 했다라고 아직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그 1, 2, 3정이라는 게 아주 작은 배인데 그렇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그 큰 배에 그 작은 배를 보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순찰하는 배라는 거죠. 구조 전문 선박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대형 화재가 났는데 순찰차가 간 격이라는 거죠. 순찰하는 그냥 일반 경찰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조 전문 지식도 없고 훈련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 그나마도 그 배 선장이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경찰들이 자기가 구조 책임 선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 정장, 정장, 네, 정장.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지시를 내리지도 내려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나긴 했는데요. 예. 또 그 1, 2, 3정 정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퇴선명령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 국정조사는 그 기반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한 거냐 하는 게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기자회견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거기까지는 일단 밝혀진 거죠. 이번 그리고 그 성과 중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김문홍 목포 해양경찰서장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마지막 날은 해경청장도 내가 지시한 건 맞다. 근데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시했는데 1, 2, 3 정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청문회에서 답답했던 것은 사실은 모든 구조에 대한 책임이 1, 2, 3 정장이라는 아주 말단 정장에게 다 책임지어지는데 억울하게도 그 책임을 지게 된 정장. 예. 그리고 사실 항소심 유일하게 현재 구속돼 있고. 네. 항소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항소심에서 1, 2, 3 정장의 형량을 깎아줬거든요. 예. 깎으면서 재판부가 이 사람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형량을 깎아주고 대신 국가 전체의 책임은 더 인정하는 판결을 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이 1, 2, 3 정장이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뿐더러 자기 외의 책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너무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어서 예. 가족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제발 너 혼자 책임지지 마라. 그리고 누가 너한테 그런 지시를 했는지 말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거다라고 호소했는데 예. 끝내 1, 2, 3 정장은 보다 자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계속 거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태호 차장 발언 도중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착석하시죠? 네. 이 차장,
경찰 또는 화재 119 뭐 이런 걸로 치자면 순찰차가 간 격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1, 2, 3 정, 함정 이렇게 하는데 함은 200톤 이상이고 이제 그 아래가 정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바로 선장 등 기관 뭐 선원들만 마치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던 양 배 닿자마자 약속이나 된 듯 빨리 옮겨 태우고는 바로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여과 없이 가장 그 전 국민이 초미에 그리고 초긴장 상태에서 보기 시작한 거의 첫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정말 순찰의 임무를 하다가 구조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선원이라도 발견을 해서 그럼 쟤들이라도 데리고 가자 이게 아니었고 오로지 그들의 임무가 그것이냐 그랬던 거. 그렇기 때문에 1, 2, 3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앞에 두 분이 지금 오늘 함께 움직이셨죠. 네, 뭐 특수한 관계와 지위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연말이고 하니까 많이 막혔고요. 지금 첫 질문인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전반적인 소회,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과 과연 특히 첫날 침몰에 이르기까지 해경은 구조 작업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 함께 질문을 드리죠. 소회는 뭐 짧게 하셔도 좋고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 못 했느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뚜렷한 증거나 뭐가 아직은 있긴 힘들지만 그냥 느끼신 대로 일단은 우선 이번 청문회는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애초에 그 기대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또 의미가 상당히 깊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주는 단적인 표현이 어제 마지막 끝나고 좀 늦게 끝났죠. 그랬죠. 끝나고 이제 일어서면서 제 뒤에 있던 엄마 한 분이 한 사흘 더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청문회가 정말 기대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흘을 해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후에 특조위와 진상규명의 과정에 대해서 좀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한 이런 청문회였다는 의미의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인 건데요. 사실 저희 가족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런 결론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경이 구조를 안 했다는 결론. 이 결론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너무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정말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납득하고 싶은 게 지금 가족들 심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또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봐오는 결론 쪽으로도 더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해경의 증인들이 하는 그 답변들이나 또 그들이 일관적으로 보고 조사해보고 한 거에 따르면 구조를 못했다기보다는 구조를 안 했다 보여주는 태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이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패널 분들이 오셔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4.19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시죠? 박주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바로 드리죠.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러셨나요? 그 사실은 방금 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드러났었고 그랬죠. 그 전후로 계속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준비가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청문회인 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상 외로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있었고요. 그랬죠. 물론 네. 뭐 확실하게 명징하게 어떤 결론까지 난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더 밝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쟁점들이 드러났다는 명확한 숙제를 찾았다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예.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조금만 진짜 조사해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제대로 한번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진상규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진상규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론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경이 구조를 안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제 참사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배들이 네. 특히 뭐 둘라이스나 이런 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해경만 찾지? 우리가 옆에 있는데? 근데 해경이 와서는 선원만 먼저 구조를 했죠. 네. 근데 청문회에 등장했던 모든 해경 지휘라인들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원만 먼저 구조를 해가면서 사실은 배에는 승객만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빼낸 결과가 된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덮고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 청문회에서 선원인 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네. 그 누가 봐도 선원인 줄 알았으면서도 구조를 먼저 빼내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그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으로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선원만 먼저 구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정도의 중한 이유가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중요하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원들만 먼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안에서 구조할 수 있는 것도 놓쳤고 네. 자기네들이 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를 실패한 게 아니라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지금부터 지금 이즈음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오해 또는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해경이 사고 직후에 신고를 받고 구조를 하려 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못하고 결국 이 지경이 됐느냐가 오늘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충분히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쟁점은 아니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글을 쓰시고 말을 엄밀하게 하시는 언론인 서화숙 씨께서 해경이 구조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2번을 말씀을 하시길래 허투루 발언하시는 분이 평소에 아니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살인 행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못했다면 최선을 다한 거지만 그래서 아까 유가족이신 또 이혜은이 아빠께서도 차라리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심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조금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견해를 여쭤봤다는 것을 밝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짧게 이태호 처장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박 변호사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여당 추천 위원들 결과적으로 모두 전체 위원이 17분인데 12분만이 청문회에 참석했고 5사람 공교롭게 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거부했어요. 불참했어요. 그중에 일부는 출마한다고 예비 등록도 했더군요. 지금 보니까. 불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인들은 사표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예. 사표를 낸 이유는 특조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정작 조사해야 될 진상 조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로서는 참을 수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는 기자회견에는 이미 사표를 냈던 분도 오셨어요. 예. 그분은 이제 사표를 내려고 온 게 아니었고 특조위 전원체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안건이 통과하는 걸 막으려고 자기는 정치하겠다고 이미 사표를 내놓고도 그 사람이 출마했어요. 예,
다시 그 표결을 행사하거나 하여간 방해 발언을 하려고 해수문건을 따로 왔다가 특조위 안건이 처리되니까 다시 사표내는 기자회견을 또 하고 그래서 네 분은 그래서 안 나오시고 있고요. 한 분은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현 부위원장은 사표를 네.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모든 걸 주도해서 사실 해수부 문건대로 대통령 조사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방해하려고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냐라고 저희가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의 꼭두각시가 전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니냐 저희가 뭐 서면을 통해서 물었더니 꼭두각시라면 해수부 문건이 시키는 대로 사임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사임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계속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꼭두각시 노릇에 관한 해수부 문건을 따르고 있지 않다. 청문회 건물 장소까지는 왔고요. 네. 청문회 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예, 로비 밖에서 이렇게 돌고. 그래서 네 분은 사표내서 안 나오셨고 청문회장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 네. 한 분은 사표를 내지 않고 질문을 있어요. 꼭두각시냐가 아니라 뿌락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분은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이 청문회 작업을 사무처장으로서 도왔다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방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여러 차례 그래도 청문회는 같이 해달라고 호소했었는데 네. 청문회에 전혀 성의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뭔가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특조위원으로서 했을 어떤 법률적 책임을 안 진 게 아니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적 책임도 좀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박정희 변호사가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충분히 싶은데 제기 가능한 가족들 부분이라고. 입장에서는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건 엄밀히 말해서 방해 행위 아닙니까? 예, 그 특별법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죠. 네. 예. 재밌는 게 KBS가 이 생중계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던 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켜서 안 하게 만들고 또 반쪽이니까 방송 안 하고 돌고 MBC도 마찬가지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그 이 처장께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결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불참했는데, 실제 사흘간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화석.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그거죠. 네. 근데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이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그냥 짧은 간단한 통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이분들이 이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예,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의혹의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말 400여 명이 타고 있는 그 대형 선박이 여객선이 조난을 당했는데 10시에 한번 얘기를 듣고는 5시 반에야 나타나는 그 사이에 전혀 그 지휘한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유족들이 도대체 뭐냐 밝혀라 그러니까 정말 여당 의원들이 엄청 방탄을 하다가 겨우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타나가지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몰랐다. 21차례 동안 서면으로 예, 뭐 그럼 했다는 몰랐다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또다시 그러면 7시간 어떻게 부재할 수 있느냐고 의문 제기를 계속하니까 새누리당의 그 여당 국조특위 그 간사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본인이 나서서 21차례 대통령은 유선보고 받고 뭐 유선보고라는 게 전화보고 받았다는 게 본인이 직접 통화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제 서면 보고 이거 팩스 날렸다는 건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 안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나온 얘기가 10시 반에 해경청장에게 통화를 해가지고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샅샅이 다 구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그 발언 내용은 딱 그렇게 짧게 통화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직접 통화한 것처럼. 그런데 과연 10시 반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
다 구해 나라 얘기를 했는데 뭐 소방방재청 헬기, 미군 헬기, 그 다음에 해군 재난구조대까지 오후 7시가 되도록 구조작업에 투입이 못 됐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그 레임덕도 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밑에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 그러면 그거를 못한 해경청장은 이 사건 후에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시 불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진위를 가려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진짜 통화했느냐? 이 부분을 추궁하고 들어가서 위증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건 계속 그냥 뭐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여당 의원, 그리고는 그냥 그 프레임, 그 믿을 수도 없는 프레임을 계속 시종일관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다른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사실은 뭐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공격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참사 당시 해수부가 갖고 있었던 매뉴얼이라든지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위기 대응 지침에도 대규모 재난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경에서 개설했던 상황실에 BH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보고를 받았었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경욱 대변인도 아침에 브리핑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명백하게 역할을 했었고 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국민은 알아야죠. 그럼요. 이후에도 사실은 올해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북한 목함질에 사고가 터졌을 때 네.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춰봐도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검증하자는 말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자꾸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정치적이다. 봅니다. 예. 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당일 공무집행 행위 여부 및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건데. 예. 그거는 그래서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럼 물론이죠. 보통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고 예. 그 근무 시간에 뭘 하셨냐, 제대로 보고 받으셨냐, 제대로 지시하셨냐를 명확하게 좀 보여달라라는 게 왜 정치적인 공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때도 관련돼서도 부시도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1시간 받기로 했는데 3시간 예. 28분간이나 나중에 예. 늘려서 받았죠. 그걸 뭐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부시가 그 테러를 했다고 조사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보고받고 움직였는 일을 확인해 본 건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쪽은 미국 대통령은 행적이 그냥 아주 상세히 드러났잖아요. 행정은 굉장히 바깥에 있었으니까 다 드러났었죠.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는 초등학교에 가 있다가 근데 뭐 우리나라는 심지어 오늘 이제 그 상케이 서울지국장 그 판결, 1심 판결 났죠? 무죄가 그런데 났더군요. 네.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죄가 됐죠. 무죄가 예. 났어요. 예. 무죄는 무죄됐고요. 예. 근데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현장에 어떤 직원이 안 나가 있어서 경위서를 쓰더라도 그럼 안 나간 대신 뭐 했는지는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 못 갔다. 못 갔는데 너 왜 못 갔냐? 경위서 써라.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시말 썼으라 그러면 처음과 끝을 써라. 너 안 하고 뭐 했는지 써라. 어디 가서 사우나탕 가서 낮잠 자고 있었냐? 써라 하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경위서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 중에 대통령이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는 그런 건 혹시 행정정보 공개 대상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확장시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이 업무 시간에 자리에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사생활 건드려? 나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으로 공복을 벗어야죠. 그렇게 말할 그렇죠. 거면. 예, 저거는 대통령은 24시간이 공생활인 기관입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를 받고 대처 지시를 내려야 하는 해경의 지휘 라인의 계층별 상급 부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죠. 네. 직접 전화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랬던 거 아니야?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이게 다 드러났는데
그럼 지휘 체계가 과연 있느냐? 그 다음에 지휘 체계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하나가 제기가 되고요. 뭐 이제 여기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청와대 보고하는 거나 뭐 의전 이런 게만 신경 썼단 말입니다. 그건 사고 직후에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그건 잠시 묻어두고, 세월호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분들 견해를 듣죠. 사실 그 123 정장이 처벌받았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와 직접적인 교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교신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뭐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죠. 퇴선 명령을 해라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123 정장은 그 이유로 그러면 처벌을 지금 받았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 서해, 해양경찰청장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퇴선 명령 빨리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다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23 정장이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그렇네요. 예,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죠, 자기네들은. 다른 일로 바빴다라든지 경황이 없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죠. 네. 그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 예. 그때가 사실은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바뀌는 바로 그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고, 거기를 지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수장으로 침몰로 가는 두어 시간만 보낸 게 사실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첫 시작인데 결정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고, 정보 및 상황에 대한 수집과 전파,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염 민간인 사람들도 생각하는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로 늘 가슴이 아프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외치셨겠지만, 요번 청문회를 보시면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심정인데, 왜냐면 P123정 정장도 안 했고, 목포 관제탑이나 상황실에서도 목포서도 안 했고, VTS도 마찬가지고, 저 해수부, 해경, 다 모든 상황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구조본부들이 다 구성 일찌감치 됐고, 그 지휘 라인에 수없이 많은 단계의 그 지휘하고 또 행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정말 P123정 정장이 안 했으면, 목포 서장이 안 했으면, 해수부 상황실장이라도, 서해청장도 서해청장도 있고, 그 딱 한 사람만 시도했으면, 그렇지. 다 살았거든요. 그 부분은 법리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 그것이 이 303명의 희생자를 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청문회에서 해경 증인들이 일관되게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모든 책임을 선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돌이켜 볼 때 언제 탈출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춘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이춘재. 예. 9시 30분 이전에 탈출 지시를 선장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9시 30분 이후에 도착한 해경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 근데 10시 17분까지 학생들은 카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예인역이 10시 15분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장과 선원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왜 정작 P123정은 세월에 도착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장과 선원을 찾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인데, 그 선장과 선원이 누군지 신원 파악도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랬고. 예. 왜?
이 급박한 순간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에 언제 실현 확인하고 앉아 있느냐 이게 이유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선원과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작 배에 가선 선원과 선장을 아무도 안 찾아요. 자기 옆에 데리고 나왔으면서. 너무 모순이 많죠. 이거는 선수에 선원들이 있다는 건 그건 상식의 상식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은 해경이 아무래도 구조를 안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서화숙 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질문이요?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아까 처음에 박 변호사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지휘 체계에 대한. 그렇죠. 지금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그 천안함 사건 때요. 왜 그 구조를 못했느냐를 정확히 밝혔으면 이 똑같은 사고가 이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때도 계속 에어포켓이 있다는 거짓말이 됐죠. 만 하면서 하루를 갖다가 끌더니 나중에는 정말 40몇 명의 생떼 같은 청년들이 다 결국엔 그 죽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고가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네. 뭐 조난이나 위기나 뭐 이런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서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건데, 지켜주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기를 쓰고 살리려고 했는데 불가피했다가 아니라, 이건 너무 엉성하다. 이건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뭐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맨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핏하면 그 잠바 입고 들어가는 걸로 쇼를 하던 그 벙커원이라는 게 바로 그 위기 재난 상황실이잖아요. 예. 그 안에 그 대통령 자신이 대형 선박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대형 선박들은 다 국제 신호에 따른 그 전파 송수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대통령도 심지어 그 배에다 대고 세월호에다 대고 빨리 내려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출을 할 수 있군요. 물론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안전행정부로 바꾸니 어쩌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막 요란을 떨면서 실제로는 안전도 행정도 못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예. 얼마나 낙후됐는지는 정확히 진상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왜 그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제일 그 세월호 점점 이제 내려와서 세월호 가까이 간 그 해경 1, 2, 3 전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누구든 개입하고 누구든 구조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 진상을 계속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책임은 누구에서부터 있느냐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신을 어느 누구도 안 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교신을 안 한 것 자체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건 이제 그런 조치들이 곧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별 예. 차원에서. 특조위에서 예. 당연히 법적인 근데 이제 고소 문제는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요구했고, 네. 특조위가 안 하면 저희라도 할 테니까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법적인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신을 안 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대응을 못한 그 사람들, 공직자들을 처벌하면 끝나느냐? 물론 처벌해야죠. 예. 그래야 나중에 딴 사람들은 겁이 나서라도 제대로 하겠죠. 그런데 첫 질문과 연관이 되는 건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이 안 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60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안 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 떳떳하게 대드는 모습들,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 야,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누가 뒤에서 리모컨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라는 데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신을 안 한 것도
처벌해야 되지만 정말 파고 들어가려면 왜 교신을 안 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처음 주셨던 질문 가운데 좀 결부가 되는 건데, 청와대가 막 7시간 표현하실 거 이렇게 했는데,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저희 가족들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직접 표현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특조위가 문제가 됐을 때에도 특조위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지요.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표현을 처음 꺼낸 사람이 바로 여당 의원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공식적인 회의, 공개 회의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2시간 이상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 대통령이 7시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슈화 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대통령의 7시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입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싶고요. 마치 특조위가 그걸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이슈화 시켰고 정치적으로 또 홍보하면서 활용을 했다는 점 분명히 짚고 싶고요. 하여튼 이 청와대가 이 참사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뭐 7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 당일날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느냐, 뭘 지시를 했느냐,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를 밝혀내는 거 중요하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의심이 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도 중요한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당일날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방해한 것은 아니냐라는 데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까지? 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났지만 그 당일날 청와대와 해경 또는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하고 100통이 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통화 내용들은 심지어는 표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 찍어 보내, 뭐 보고해, 어떻게 됐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뚜렷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도 했는데 CN235기가 떠서 촬영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찍은 영상들을 계속 청와대로 보낸 것은 아니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렇게 100통 이상씩의 통화를 막 수시로 해가면서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영상을 요구를 하고 무슨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그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도 저희는 짚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특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일날 현장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내용들, 영상이든 뭐 문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고서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자료들은 공개돼야 한다. 네. 그래야 보고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보고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실히 알자라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역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그런 과제 또 증거물이 아닌가 싶어서 좀 특조위에다가 또 제안도 했습니다. 조금만 좀 더 보태면요. 아까 사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전혀 사족이 아니네요. 예. 왜 박 변호사 답변하시고 다음 이 처장. 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항소심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일 정장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은 구조 작업에 전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돕지 않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지시를 하거나 정보 보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전념을 못하게. 그게 한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이 사람 죄에서 덜어서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시를 내린 측.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를 못하게 하고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고하게 만들었다면 청와대가 네. 그만큼은 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업무 집행 방해네요. 네. 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CN235 얘기를 하신 거는 뭐 저희들은 CN235가 어떤 구조고 뭐 영상 어떻게 보는 이건 저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CN235와 또 다른 비행기, 고정익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두 대가 뭘 했는지들을 해경청장이 잘 몰라요. 예.
해경청장이 뭘 했고 누구 지시로 출항했고 뭘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비행기에 구명벌이라든지 이런 구조장비가 탑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구조 활동에는 투입이 안 되고 해경청장도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고 떠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했는데 뭘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진짜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했던 것 아니냐. 거기 근무일지 같은 건 없나요?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없진 했었을 않겠죠. 정부에 하다못해 조그만 자동차 하나 움직여도 일지와 목적을 쓰게 있어야 돼 있는 건데 정상이죠. 비행기가 떴다면은 몇 시에 이륙해서 어디 상공에서 무슨 일을 수행했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남을 거예요. 파일을 어디로 뭐 당연히 이것까지는 있겠죠. 모르겠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것 자체가 죄가 이상한 되잖아요. 거고. 예. 아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처장. 네. 예, 이제 처벌 얘기, 책임과 처벌 얘기 나오다 이제 대통령 책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책임과 처벌에 관한 것이 3일날 마지막 시간에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 사흘째 마지막 예. 날. 예. 예를 들어서 선정과 교신도 안 시도했고, 퇴선명령도 안 내렸고, 선내진입도 안 했다. 그래서 123 정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받은 거죠. 거기 이제 재판부가 이런 지시는 꼭 훈련을 안 받아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시였는데 그걸 안 했다. 그게 이제 처벌 사유거든요. 그러면 123 정장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 윗선들 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장과 교신하고 있는지 퇴선명령을 내는지 선제 진입하고 있는지를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챙기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보고가 안 올라와서 몰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데 지휘 통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고가 안 올라오면 지휘자로서 그것을 왜 보고 안 하는지 챙겼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거는 꼭 보고가 올라와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훈련을 안 받아도 그걸 챙기게 돼 있는 건데 챙기지 네.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보고가 안 올라와서 지시를 안 내렸다. 이 사람들의 말이 성립하려면은 화상이든 영상이든 안 올라와도 보고가 안 오르니까 챙기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영상과 사진에 대한 지시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집요하잖아요. 예. 이거만큼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휘 청와대에서는 통제를 그림을 원하신다 이런 얘기도 예. 바로바로 나왔지 다른 않습니까?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고가 안 올라왔으니까 지시를 안 내렸는데 네. 이거는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계속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영상을 줬는데도 또 달라 챙기고 확인하고 그런 거죠. 아마 이 말만 특조위에서도- 보더라도 이 지휘 책임이 명확해지는 거죠. 특조위에서도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 얘기만 그냥 그대로 채록을 해놔도 다음번 향후 특조위의 활동 및 다음번 차기 청문회 그리고 고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간추려지는 거 아니겠어요?